안녕하십니까? 황순일입니다. 오늘은 리즈 데이비스와 빨리 텍스트 소사이어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빨리 경전협회, 빨리 성전협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남방불교,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 있는 불교를 연구할 때 가장 이 중심이 되는 불교 문헌들 저희들이 가장 이 저본으로 하고 있는 거를 주로 이제 PTS 본이다. 뭐 이런 PTS 본이라는 게 빨리 경전협회에서 나온 요 빨리 경전유가 되겠고, 요거는 제가 이제 영국에서 한국 돌아올 때 있는 돈 탈탈 다 틀어가지고 사들고 왔던 아비달마와 아비달마 주석서들,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 낙권으로 사면 엄청 비쌉니다. 엄청 비싼데 PTS 회원으로 가입하면 회원들은 뭐 이제 회비를 내면서 이제 몇 권씩 낼 수 있습니다. 제가 2004년에 영국에 갔을 때 마지막으로 받아온 빨리 텍스트 소사이어티의 그 퍼블리케이션 리스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PTS 하면 아주 근사한 건물에 아주 멋있는 어떤 연구소라든지 어떤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영국에 제가 처음 갔을 때 이 옥스포드의 이 헤딩턴이라는 곳에 가면 출판사에 창고가 있는데, 창고 구석에 조그마한 책상 하나가 있는데 제 지도 교수님이 저기가 PTS 사무실이다 이래가 제가 엄청나게 이제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실망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연구소라는 게 이 그 건물이나 이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활동이 더 중요하다. 이게 이제 PTS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고,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우리 PTS를 설립한 리즈 데이비스의 사진과 함께 1881년 부터 시작된 우리 PTS의 역사를 조금씩 이래 볼 수 있는데,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이 오피스가 그제 이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주중에 아주 짧은 시간에만 하는 거 보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그 실용적인 거를 이제 선호하는 어떤 영국의 독특한 문화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분이 리즈 데이비스와 리즈 데이비스의 부인인 캐롤라인인데, 캐롤라인은 런던 대학에서 이제 이코노믹스를 하고 불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리즈 데이비스를 도와주다가 두 분이 이제 결혼해서 이제 같이 살게 되는데, 요렇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아주 익사이팅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리즈 데이비스는 그 출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제 웨일즈 출신의 목사였고, 어머니는 하급 법무관, 우리 솔리스터를 하는데 딸인 루이자 윈터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 생각에 어린 시절에는 리즈 데이비스가 좀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던 것 같고, 따라서 리즈 데이비스는 자신이 이 그 식민지 파견 공무원이 되고 싶었는데, 식민지 파견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당시에 산스크리트 시험을 치어야 되는데 산스크리트를 영국에서는 도저히 공부할 수 없으니까 독일로 유학 갑니다. 그래서 독일의 슐레지아인에 있는 브레슬라우에서 영어 가해 선생을 하면서 스탠젤르에게 이제 산스크리트를 배우고 1863년에 인도 파견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고 세일론으로 스리랑카로 이제 파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무원 생활을 이제 리즈 데이비스가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스리랑카에 가면 이 그 콜롬보에서 조금 남쪽에 마운트 라비니아라고 있습니다. 마운트 라비니아 호텔이라고 있는데, 이곳이 옛날에는 영국 총독의 관저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위쪽으로 콜롬보가 쫙 내려보이고, 지금 현재는 아주 멋있는 그 호텔과 식당이 있고, 호텔이 밤에 이렇게 쫙 빛나는데, 옛날에는 이곳이 이제 총독 관저에서 이렇게 그 호텔로 이제 변경되었을 때 모습인데, 어떤 이런 이 환경, 스리랑카의 이런 환경이었을 때 1860년대 리즈 데이비스가 스리랑카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로 온 리즈 데이비스가 불교와 처음 만난 거는 고을 지역의 지방 순회 판사로 내려갔을 때
불교 교단의 내부 분쟁과 관련된 불교 사건을 맡게 되었고, 싱할리 문자로 기록된 빨리어, 사실상 스크립트로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빨리어 율장을 공부를 해가지고 빨리어 율장에 의거해가지고 이 사건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리처드 데이비스가 이 불교와 처음 만난 사건이라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고을에 가면 이 남쪽에 있는 한 군데, 이 스리랑카가 이제 1500년대부터 유럽 식민지의 이 지배를 받게 되는데, 고을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는 아주 이 그 천연 요새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라 이 고을은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에서 개발을 하면서 항구로 이래 만들고 성을 쌓아가지고 자신들의 무역항으로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가면 고을포트 내 이렇게 이 유럽풍의 건물이지만 이슬람 사원입니다. 제법 많은 이슬람 인구도 지금 이쪽에 있고 그런데 등대라든지 이 고을의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고, 요 고을 근처에 가면 일본의 우리 그 니찌렌 1년종 계열의 남모 호란교 쪽에서 이제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이 그 불탑을 만든 곳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교 사원도 조금 있었으면 하는 그런 제가 희망은 있지만, 고을에 가면 이 그 인도양의 아름다운 바다와 이 그 휴양지가 있어서 저는 항상 몰디브보다 스리랑카 남쪽 해안이 훨씬 더 좋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바로 이 고을에서 스님들의 분쟁이 있을 때 리지 데이비스가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본인이 이 빨리어를 공부하게 됐는데, 산스크리트어를 하는 사람은 이제 빨리어를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신속하게 자신의 이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을 해결하면서 리지 데이비스가 이제 유명해지고, 스리랑카에 있는 스님들과 이제 친분을 이때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을에서 이제 당시 이제 영국은 식민지 행정 공무원들을 계속해서 움직였는데, 이 고을에서 아누라다푸라의 고고학 조사관으로 파견이 되는데, 아누라다푸라는 우리나라의 경주와 같은 아주 그 이 스리랑카의 고대 수도입니다. 고대 수도인데 이제 19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이 아누라다푸라가 그 남인도의 촐라인들의 침입을 받고 파괴된 이후로 거의 이제 버려져 있다시피 한 곳을 이제 점차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발굴하고 복원해내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리처드 데이비스가 이 아누라다푸라로 올라오게 되고, 아누라다푸라에서 정말 이 그 스리랑카 불교의 본 모습을 리처드 데이비스가 본격적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이 그 아누라다푸라에까지 오니까 여기저기에 이제 우리 그 싱할리 스크립트로 된 빨리어 비문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마힌텔레인데, 마힌텔레 같은 경우에 이제 아직 조사가 덜 된 불탑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우리 마힌텔레의 이 바위라든지 어떤 요 올라가는 길에 우리 비문들이 제법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1세기경, 기원후 1세기경의 마인텔레 락 이딕이라고 해서 이 그 당시 왕이 만들었던 이 락 이딕이 이렇게 이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런 이 그 돌 중턱에 이렇게 막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데이비스가 이 그 아누라다푸라에서 이 활동할 때는 주로 이런 그 이 오래된 금성문을 이렇게 발굴하고 요거를 벵골 아시아 소사이티에 가서 발표하는 식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리처드 데이비스가 학계에도 이제 데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어 쪽에 이 자신의 능력을 보이는데, 이 리처드 데이비스가 조금 불행했던 거는 이 그 상관과의, 자기 바로 위에 있는 사람과의 불화가 있어서 일종의 금전적인 문제로 스리랑카 식민지 행정 관료 에서 해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쫓겨나가지고 30 정도가 되기 전의 아주 젊은 나이에 결국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영국으로 돌아온 리처드 데이비스는 처음에는 이제 법무관이 되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상급 법무관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리처드 데이비스와 관련된 재판 기록을 보면 아주 큰 사건을 다루는 유명한 법무관은 아니었고, 조금 이렇게 좀 구질구질한 그런 사건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리처드 데이비스의 이 나중에 부인이 된 캐롤라인에 의하면 리처드 데이비스는 영국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자기가 스리랑카에서 받았던 불교와
스리랑카에서 받았던 고대 문화의 이 힘과 파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결국은 그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이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즈 데이비스가 이 법무관이 되었지만 법무관을 하면서 이제 주로 했던 일은 불교와 관련되는 일들. 이 당시 런던에는 이제 대형 박물관 옆에 가면 UCL이라고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이 있는데 이런 데 가서 이제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조지 터너라든지 로버트 실더스 같은 이런 분들이 이제 식민지 파견 공무원으로서 영국에 돌아와서 이제 학문 활동을 했는데 어떤 그런 계보를 점차적으로 이제 리즈 데이비스가 이어가게 되었고 리즈 데이비스는 이 영국에 와서 이제 학문 활동할 때 초창기에 보면 좀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만때만 그 교수직이라든지 무슨 연구소직에 전부 다 이렇게 어플라이 했는데 전부 다 잘 안 되고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졌던 기록들이 이제 남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자꾸만 이제 그런 게 해도 잘 안 되니까 이분이 많이 실망을 했지만 1880년대 한 중반 정도가 되면 아주 운 좋게 리즈 데이비스가 우리 로얄 아시아틱 소사이어티 우리 영국의 왕립 아시아학회인데 여기에 총무가 됩니다. 이 왕립 아시아학회 총무가 되니까 이쪽에서는 제법 리즈 데이비스에게 수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보통 한 20년 지나야 펜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민지 파견 공무원들은. 근데 이제 리즈 데이비스는 이 10년도 안 돼서 좀 불명예스럽게 이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희들이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하여튼 간에 리즈 데이비스가 뭐 이 로비를 했던 이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지고 1년에 200파운드라는 거금을 받을 수 있는 펜션을 받게 됩니다. 이게 뭐 우리 그 영국의 국회 기록에 보면 리즈 데이비스가 받은 이 그 펜션에 관해서 국회에서 이렇게 디베이팅한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이 이야기가 도는데 그 이유는 리즈 데이비스가 당시 1880년 90년 1900년대 초반까지 영국의 국회에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 주로 아침에는 영국 국회에 가서 이제 조금 활동하다가 점심때가 되면 로얄 아시아틱 소사이어티 에 와서 이제 총무로서 그쪽에서 좀 활동하다가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캐롤라인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 그 빨리 텍스트 소사이티 불교 관련 활동하다 이런 이제 활동을 이제 하셨기 때문에 제법 유명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덕분에 그 펜션을 받은 덕분에 이제 리즈 데이비스가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불교에 대한 이 모든 이 애정을 뭔가 자기가 불교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리즈 데이비스가 결심한 게 불교 경전들을 모아가지고 제대로 된 이 형식으로 출판을 해서 많은 불교 학자들이 아니면 우리 스리랑카나 동남아시아의 불교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리즈 데이비스가 만든 게 빨리 텍스트 소사이티, 빨리 경전 협회입니다. 그 당시 이제 이런 협회들이 유행이었는데 1880년대, 70년대에 보면 뭐 오래된 영어 문학 협회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오래된 영어 문학 이 매뉴스크립트를 모아가지고 출판하는 뭐 협회를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이제 그런 글을 보고 이제 리즈 데이비스도 나도 이제 이런 쪽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즈 데이비스가 이 그 스리랑카의 문자 전통 물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스리랑카의 경전들은 이 1500년부터 1700년까지 식민지 시대에 거의 다 사라지고 태국에서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지만 오리지널한 이 문자 전통은 우리 스리랑카의 한 250년경에 마인다에 의해서 빨리 3장이 전해지고 우리 바탕가바니 아바야 왕 시대에 아주 그 국가가 피폐해졌을 때 빨리 경전마저도 사라질 구전에 의해서 전성되는데 스님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사라지는데 그런 이 위협을 느낀 우리 스리랑카 교단에서 더 늦기 전에 이걸 문자화하자 이래가지고 우리 스리랑카 중부의 알루비아라는 곳에서 이게 이제 문자화되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스님들께서 최초로 합송을 하면서 이 경전을 새기고 있는데, 요게 이제 한 1000년경까지 스리랑카에서 보존되다가 1000년에서 1200년 사이에 이 동남아시아로 전해졌다가 이 1750년경에 스리랑카의 거의 대부분의 필사본들이 사라졌을 때 태국에서 1800년경에는 미얀마에서 다시 역으로 스리랑카로 돌아와서 오늘날의 어떤 이런 이 BTS의 기본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리즈 데이비스는 빨리 불교 문헌을 편집하고 번역하고 출판하는 작업이야말로 베다 문헌들의 출판이 종교 및 종교사 연구에 공헌한 것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면서 조기 영어 문헌협회의 예를 따라서 BTS를 설립하고 이 수집하여 번역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리즈 데이비스는 이제 아주 이 사교적인 분이었고 수없이 많은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수많은 동양학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또한 스리랑카의 많은 스님들이 리즈 데이비스를 돕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직접 빨리어를 연구하고 직접 빨리어의 애정을 보임으로 통해 가지고 리즈 데이비스가 상당한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882년부터 1901년 거의 한 20년 정도 지나니까 율장은 거의 다 작업이 끝났고 우리 경장도 거의 다 되었으며 아비담마만 이제 절반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이 아주 당당한 보고를 이렇게 하게 되었고, 67% 이상이 이 시기에 이 완성되는 대단한 성과를 올립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리즈 데이비스가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1년에 딱 2권 정도 결과물을 내는 거를 목표로 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사업할 때 5년 안에 몽땅 다 한다 뭐 이런 건데, 리즈 데이비스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고 1년에 2권씩의 결과물을 내는 것을 목표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880년대부터 한 100년에서 한 150년 지나니까 엄청난 양의 출판물이 이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리즈 데이비스는 주로 이제 런던대에 강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1905년이 되면 이 맨체스터 대학의 이제 비교 종교학과 교수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맨체스터 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노후를 보내게 되는데, 리즈 데이비스 이후에 캐롤라인 부인이 그 BTS를 물려받고, 그 다음에 이제 리즈 데이비스랑 함께 작업했던 분들이 쭉쭉쭉 물려받다가, 제가 영국으로 이제 유학 갔을 때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제 지도 교수님이었던 리처드 곰브리지,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곰브리지 교수님이 이제 BTS의 회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 좋게 이 그 곰브리지 교수님 밑에서 이제 빨리어를 공부할 수 있었고, BTS란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느낄 수 있었는데, 조금 제가 이렇게 지나서 생각해 보면 어떤 이런 부분들이 뭐 100% 우리가 순수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식민지 시대의 복잡한 사정과 리즈 데이비스의 조금은 정치적이면서도 조금은 이 그 보폭이 어떤 그 당시에 영국의 이제 식민주의라든지 어떤 이 인도와 스리랑카에 대한 영국의 지배력이 BTS와 뭐 불교를 수단으로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발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가 이 아주 좋은 일이었다고 하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80년대부터 이 리즈 데이비스가 했던 그 엄청난 노력들의 결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남방 불교를 연구할 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스리랑카나 태국이나 미얀마의 불교를 연구할 때 가장 토대가 되는 소위 경전이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는 노마자로 이렇게 출판되어 있었다는 것. 이거는 엄청난 이 경전 연구의 저본을, 빨리 경전 연구의 저본을 확대한 것이고, 어떤 이런 일이야말로 모든 이 다른 이유를 떠나가지고 이분의 활동이 존경받아야 되고, 이분의 활동이 그래도 아주 대단한 일을 했다고 저희들이 칭송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리즈 데이비스와 이분의 빨리 텍스트 소사이어티, 빨리 경전협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